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저녁부터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연방 환경성이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 남부 등 전역에 기상특보를 발령한 가운데 토론토는 내일 낮에는 흐리고 오후나 저녁을 시작으로 밤새 내린 눈이 목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며 10cm에서 최대 25cm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 13도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며 목요일 낮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 9도에 머물겠습니다. 온주 남부 일부 지역엔 내일부터 최대 40cm 넘는 눈이 내리고 해밀턴과 광역 토론토 일부 지역엔 얼음비도 예측됩니다. 당국은 이 기간 강풍으로 눈발이 날리면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질 수 있다며 모두 안전운전하고 불필요한 여행은 뒤로 미룰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측은 기상특보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최첨단 장비를 갖춘 팀이 폭풍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토론토의 눈 올 확률은 30%이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눈이 더 내리면서 내일부터 주말까지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도 한낮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에서 13도 가까이 떨어지겠고 토요일 낮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주말 토론토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15cm 넘는 눈이 내렸고 이 때문에 버스 정거장 50여 곳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피어슨 국제공항에선 지연과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는 금요일까지 눈 예보는 없지만 주말에 눈 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눈이나 비 올 확률은 70%로 토요일 오전에 내리는 눈은 오후 들어 비로 변하면서 주말 양일간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밴쿠버의 월 평균 강수량이 예년의 약 15에서 20%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주말부터 영상권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 독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토론토 루즈 국립공원에서 조류 독감에 걸린 기러기가 발견됐습니다. 파크 캐나다는 스카보로 남동쪽에 있는 공원에서 죽은 기러기가 발견돼 검사한 결과 이 기러기가 고병원성 조류 독감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 10여일 만에 조류 독감 의심 사례 5건이 더 늘었으며 건강하거나 이미 면역력이 있는 조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첫 발견 이후 너무 빠르게 확산했다고 지적한 전문가는 이후 다행히 추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원 부지 밖에서의 대량 발병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금처럼 겨울 철새들이 많이 모이면 더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량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몇 달 이상 잠복할 수도 있어 조류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다만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릴 위험은 매우 낮다는 전문가는 그럼에도 예방하려면 아프거나 죽은 동물은 물론 살아있는 야생동물은 접근하지도 만지지도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고 아프거나 죽은 동물은 멀리할 것을 전문가는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오샤와에서 죽은 기러기를 씹은 반려견 한 마리가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지난해 12월 말 토미 톰슨 공원에서 사체로 발견된 눈 올빼미 2마리도 조류독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온타리오주에서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지만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10대의 청소년이 돌연변이 조류독감에 걸려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미국에선 남성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원 안에 위치한 토론토 동물원 측은 조류독감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원 측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전용 작업복과 개인 장비를 제공하고 청결은 물론 관람객의 접촉과 분리,
거리 유지 등을 취하고 있으며 조류의 서식지도 분리하는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캐나다의 철광과 알루미늄 미국 수출액은 연간 350억 달러로 캐나다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 전쟁을 예고하는 동시에 미국 측 설득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미국 부통령을 만나 오하이오주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신민당 대표는 테슬라 차량의 100% 관세 부과를, 연방 보수당도 달러 대 달러 관세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은 중국 부품을 금지하고 중국 국유 기업이 중요한 광물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드 수상과 각주 수상으로 구성된 캐나다 팀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공회의 소측과 만나고 각 주의 핵심 정치인 및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위협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및 미국의 기업과 노조도 이런 관세 부과가 결국 양국 노동자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양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가격은 더 비싸지고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단체들은 양국 모두가 손해를 보겠지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며 보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편입이 진심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트루도 총리가 미국이 우리의 자원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고 전한 건데 실수로 마이크가 꺼지지 않으면서 회의장 바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총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편 온주 야당 대표들은 포드 정부가 무역 위기를 이용해 온주의 시급한 문제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온태리오주 딕시로드 인근 사공의 고속도로 서부 방면 컬렉터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액튼에 거주하는 52세 남성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온주경찰은 이 운전자가 차량 3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기 전 몸에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의학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숨진 운전자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한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젯밤 10시쯤 주변 통제가 해제됐고 오늘 오전 7시엔 사고 현장 주변에 대한 긴급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온태리오주 놀스역에서 발생한 폭행 난동 사건에 투입된 경찰관이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30분 배털스 스트리트과 로렌스 에비뉴 웨스트 인근에서 한 남성이 폭력적으로 변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해 남성을 제압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가해 남성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상을 입고 지역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또 온주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에 투입될진 오늘 아침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1과 3터미널에서 주요 검사 키오스크에 문제가 발생해 중단됐다가 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소셜미디어에 주요 검사 키오스크와 디지털 문제로 인해 공항과 국경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으며 이어 오후 1시 45분경엔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제가 해결돼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단 사태에 대해 기관이 원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한 가운데 앞서 지난해 8월엔
공항에서 일부 시스템이 3시간 동안 다운되면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고종욱 관장이 2025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 관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5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 품새 65세 이하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4회 연속 전국 챔피언이란 업적을 달성한 고 관장은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